미국의 재무부 장관 스캇 베센트에 의하면은 전 세계 50개국을 넘어서 이제는 70개국에서 미국의 관세 협상 요청을 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도 맞서지 않고 협상을 하겠다. 또람프랑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협상을 한다라고 밝힌 가운데 결국은 또람프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함께 미국 증시 어제는 개판이었었다가 오늘 화사하게 반등을 하는 듯 했었는데요. 자,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또 한 가지 관세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었으니 바로 백악관이 중국에 104% 관세를 발효했다. 다가오는 4월 9일부터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소식과 함께 미국 증시 한때 강하게 반등했었던 부분들을 거의 다 까먹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안 좋죠. 반등했던 것이 사라지고 있다. 결국은 데드캣에 불과했던 것일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8만 달러를 위협했었다가 이제는 강력한 저항이 되어버린 8만 달러에 막히면서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 76,987달러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 이더리움은 안타깝게도 다시 1,500달러 아래까지 쳐박히면서 1,466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내일 중국에 대한 관세가 시행되기 전까지 중국과의 어떠한 협상의 진전이 있을 것인가. 지금 상황으로서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집중해서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내일 저녁에 뭐가 있습니까? 지난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 또한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국과 미국의 관세 관련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서헤이즈 같은 경우는 중국의 통화정책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규모 관세에 대응하는 중국의 조치가 자본 유출을 유발하고 이 자금이 다시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경우 중국 자본이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갈 것. 해당 시나리오는 2013년도 그리고 2015년도에도 똑같이 펼쳐진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2번 반복됐었던 이러한 역사가 올해도 반복될 수 있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중국 자본의 힘을 받아가지고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입니다. 어찌 보면 희망회로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시진핑 혹은 뒤진핑이 이를 용납할 것인가? 근데 뭐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사람들은 다 하겠죠. 자, 비트코인 상승 가지야 희망을 가져보면서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 1억 달러가 유출이 되었었는데요. 블랙락에서의 유입 및 유출은 없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블랙락에서의 유출 및 유입은 없었던 가운데 그 어떤 ETF에서도 자금 흐름이 없었습니다. 야, 이거 무시당하고 있는 이더리움. 어찌됐든지 간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가운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포몰이를 하려는 것인지 이런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스트래터지 마이클 세일러의 회사가 SEC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 서류에 따르면은 스트래터지가 강제로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비트코인 보유 자산의 시장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 자사의 금융 의무를 이행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사의 대차 대조표에서 비트코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자본 조달이 지연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질 경우 비트코인 매각이 불가피할 수 있다. 금융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 매각 시 보유 원가 이하의 가격이나 불리한 조건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경고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었습니다. 이거는 뭐 형식적으로다가 이렇게 서술을 해놓은 것이지 스트래터지가 비트코인을 팔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에도 팔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팔겠느냐. 마이클 세일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만큼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이다. 많은 이들은 풀이를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거나 믿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포에 달달달달 떨게 될 수도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인컴샤크 분석가 S&P 500은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런 식으로 떡락을 하곤 하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최악의 사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윽고 다시 타고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이들은 또람프 때문에 관세 때문에 지금 증시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떨어질 자리였었다. 또람프가 속도를 좀 가속화시킨 것뿐. 이런 식으로다가 해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은 과거에는 강력한 지지 구간이었었으나 이제는 저항으로 바뀌어버린 8만에서 8만 1000달러를 뚫지 못하고 결국 다시 하락하고 있는 듯한
아쉬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LG 분석가 같은 경우는 해당 저항을 뚫고 8만 달러를 뚫고 8만 4천을 뚫고 완전한 상승으로 이어지거나 8만 1000달러에서 밀리게 된다면 결국은 6만 7,500달러까지도 하락하게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야, 비트코인 앞자리가 6자로 바뀌게 된다면 상당한 패닉이 예상이 됩니다. 야, 정말 무시무시하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비트도 그렇고 이제 좀 반등하나 싶었더니 다시 한번 관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흔들흔들 휘청휘청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브 더 웨이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과거가 반복된다면은 이때 2023년도가 반복되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은 올해 20만 달러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희망의 회로 이렇게 되려면은 제롬 파월이 나와가지고 금리도 내리고 돈도 풀고 그래야 되는데요. 야, 고집쟁이 할아범 꼼짝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개판이 나면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움직이지 않겠느냐. 자, 그 다음에 이런 희망 회로도 있는데 이 희망 회로 같은 경우는 바닥을 이미 찍었다라는 전제하에 프랙탈이 반복이 될 수가 있겠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저점을 방어해낼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가 하면 이더리움. 여러 분석가들이 이더리움이 최근 저점을 방어하지 못하고 결국은 1000달러 상단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크레더블 크립토 분석가인데 그래도 1250달러 상단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여기 헤드앤숄더 만들면서 저점 높이면서 반등 및 상승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어서 카스틸로 트레이딩 분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250달러 아래까지 이더리움이 내려갔다가 그제서야 진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우주 AI 분석가도 똑같은 예측을 내놨습니다. 한 번 더 훅 강하게 아래로 꼽았다가 그 후부터 그제서야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야, 좀 암울합니다. 이런 분석들을 보고 있으니까 암울한데 다른 코인들도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XRP에 관련된 분석들도 나와 있는데요. 주의 요망, 부정적인 분석들이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 XRP가 작년 11월 이후 첫 번째로 99S MMA 아래에서 와리가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하락세로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걸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뚫지 못하고 와리가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5번째 XRP 숏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어제 밝혔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완승이었었죠. 사전 4승에서 이제는 오전에 도전하고 있는 엑소 분석가의 XRP 숏. 기본적으로다가 1달러 63센트 꼬리매꾸로 내려오게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고, 저스트핏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미 XRP가 주요 구간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숏을 때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1달러 54센트. 크레더블 크립토 분석가도 마찬가지로 1달러 54센트 구간까지 XRP가 한번 이런 식으로 내려와가지고 앞에 봤었던 이더리움과 비슷한 분석이죠. 이런 식으로 내려와가지고 그제서야 바닥 찍고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분석가 역시 XRP가 한 요정도 있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떨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예측이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듯 합니다. 부디 조만간에 개미를 탈탈 털고 다시 한번 반등 및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카스입니다. XRP랑 비슷하죠. 추세가 깨지면서 헤드앤숄더가 나왔다.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이 나온 데 이어가지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반등하고 싶으면 120달러 이상 위로 올라와가지고 안착을 해야 되는데 비트가 이래가지고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나마 지금 가장 선전하고 있는 코인이 무엇이냐라고 꼽는다라면 밈코인, 뿡뿡, 방귀 코인입니다. 팔트코인 같은 경우 다른 코인들보다 성적이 월등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그 반등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70센트 때 저항 뚫고 올라가서 안착할 수 있다면 전고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는 분석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온도의 라이벌이 되겠다. RWA 프로젝트 플룸 같은 경우 이번에 글로벌 사모펀드 아폴로가 운영하는 펀드로부터 전략적인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엄청난 하락을 경험했었던 네오 같은 경우 설립자가 나와가지고 조만간에 AI를 결합한 블록체인 제품 출시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최근 하락의 이유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알아보겠다라고 했지만은 결국 허탕이었고 지금 어영부영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네오 팬분들께서는 많이 응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중국인들은 믿을 수가 없다. 솔직히 김치 코인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새로 나온 코인들 중에 플룸 같은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관심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바이낸스가 14개 알트코인 상폐하겠다라고 밝혀가지고 시장에 크나큰 충격을 또 안겨다 주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진 엘프와 쓴트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 이야, 이거 참. 안 그래도 알트코인들 반등 한 번 없이 하락이 심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바이낸스 상폐 소식이 나오자 관련된 코인들 개떡락을 면치 못했었다라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바이낸스 정말 잔인하다. 잔인해. 그 외에도 상폐 리스트에 올려놓은 코인들 참고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서클에 이어가지고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도 미국 SEC로부터 주식시장 상장을 승인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전체 미국 증시 분위기가 그닥 좋지는 않은 가운데 IPO를 준비하는 회사들 부디 지금이 바닥 근처이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바닥이 곧 나오게 되고 나서 조만간에 다시금 모두 다 함께 반등하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제발 좀 바닥 좀 찍지야 라는 의미에서다가 광조뜻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